이동재 기자 언론개혁 외치다. 확신에 차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취재를 한 거잖아. 이게 저 개하는 친구네. 언론사든 기자든 특정한 가치관이나 특정한 신념이나 특정한 판단을 갖는 게 잘못된 일이냐. 사실이라면. 내가 동지이자 동반자자 후원자 이렇게 같이 있네. 그러니까 아주 친검찰이었다가 네.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내지 감시 모드로 돌아선 언론이 몇몇 있어요. 오마이뉴스도 문제 있다 이 말이네 형님, 그죠? 뭐. 네, 청기누설 8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정치 얘기가 좀 많하다 보니까 좀 조회수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관심도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도 정치 얘기합니까? 오늘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은 언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언론 얘기다. 형님 주특기네. 형님 주특기. 그렇지. 네. 채널의 이동재 기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언론 얘기인가? 검찰 얘기 아닌가? 검찰 수사 얘기요? 뭐 겸사겸사. 겸사겸사. 예.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뉴스 세계 시간에 네. 몇 번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다. 거의 끝날 것 같아요. 끝난 것 그렇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간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이 돼 있어? 사법적인 측면이잖아. 그렇죠. 이동재 기자나 이제 그 지금 뭐 이제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계속 오르락 내리는데 정말로 이들의 입법 그러니까 위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느냐? 둘이 어떤 유착이 됐고 정말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죠. 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시선이 여기에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 그렇죠. 항상 시선이 집중이 되다 보면 다른 데를 그 쳐다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네. 바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그러니까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있죠? 우리가 봐야 결론부터 될 말하면 거는? 네. 이동재 기자 언론개혁 외치다. 잠깐만요. 형님. 이동재 지금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가 네. 팔아먹고 했든지 아이고, 아니면 정말 유착돼서 했든지. 얘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검은 유착의 장본인인데요. 고등학교 때 예. 영어 그러니까 점수 몇 점 나왔어? 저 수능 영어 거의 만점 맞았어요. 아 진짜? 예. 아니 영어가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잖아. 왜 의역 좀 해봐라 의역. 직역 말고 의역. 이동재가 자기가 외칠 자격이 있나? 그러면 바꿉시다. 버전을 바꾸면 이동재 기자 온몸으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증명하다. 요거는 내 이해가 된다. 자기가 온몸으로 내 때문에 내 같은 인간 내 같은 기자 때문에 언론 개혁이 필요합니다. 의역이 안 돼요 의역이야. 근데 이해는 되는데 이건 뻔한 얘기인데 이거 뭐 얘기할 게 있습니까? 뭐 사실 그렇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뻔한 얘기잖아. 뻔한 뻔한 얘기지 얘기잖아. 사실은 그지. 어.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이건 뭐 다 규명하고 말 것도 없이 너무나 그 규범적인 측면이 네. 딱 나와 있는 거 아니냐. 뭐냐면 언론 내지 기자가 독립성을 잃고 검찰 내지 검사장과 짝짝꿍이 되는 건 이건 아닌 거 아니냐. 유착을 하면 안 되는 거 안 아니냐. 되지, 안 되지. 이거잖아 간단히 네, 얘기를 하면. 네. 아 근데 설마 내가 그 얘기하려고 지금 몇 건에 왔겠냐. 그러게 근데 이런 걸 그잖아.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네. 찬찬히 살필 게 있어. 그것도 2단계로. 2단계로. 네. 투 트랙이 아니라 네. 2단계. 자, 한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네. 자, 검은 유착이 없었어. 세간의 관심대로 정말로 유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시선에서 그러니까 탈피를 해서 검은 유착이 없었어.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에 결탁하지 않았어. 네. 한동훈 검사장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 참. 본인은 지금 따뜻하다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팔고 다닌 거다 이런 취지 이야기 되는 거잖아. 자, 그다음에 어떤 그 지모 씨의 협박 취지 한 적 없어.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냐라는 거야. 내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야.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냐라는 거지. 취재도 안 했고 검은 유착도 안 했고 뭐 그러면 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는 그러면 이동재 괜찮은 기자예요. 이 얘기를 하면 결국 언론개혁으로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동재 언론개혁을 외치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런 거야. 이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동재 기자는 확신에 찬 기자야. 거기다가 열혈 청년이었어. 청년은 맞아요. 예. 열혈 청년.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래? 근데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오늘 이 얘기의 시작점인데 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끌어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얼수무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확증 편향. 제가 유일하게 아는 심리학적 용어예요. 확증 편향. 나도 그거밖에 몰라. 딴 거 알 수가 없어. 몰라. 확증 편향. 무슨 이 얘기입니까? 얘기로 한번 자, 확증 편향이 뭐야? 사전적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판단 이거에 부합하는 정보만 주목하고 그렇지. 아닌 건 배려버려.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거야. 그거만 바라보고 나머지 정보나 나머지 판단은 무시하는 태도를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확증 편향의 사전적 정의를 요번에 문제가 됐던 이동재 기자의 취재 과정에 한번 대입을 해봐. 이 기자도 확증 편향에 빠진 것 같긴 한데. 자, 이동재 기자는 평소 친문에 대해서 극혐이었어. 그거는 맞아요. 네. 극혐이었고 게다가 4월 총선에서 친문이 폭망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 선거 자체에서 폭망할 거라고 본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친문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정보를 얻게 돼. 얻게 돼. 오, 재밌다. 자, 이걸 터트리기만 하면 예. 친문이 폭망에 일조할 거라는 사명감이 발동돼. 그다음에 그렇겠죠. 열혈 청년이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와 대한민국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는 친문이 폭망해야 된다고 신념에 차 있다고 쳐. 오케이. 그래서 이동재 기자는 팔 걷어붙이고 취재에 나섰어. 그래서 영거푸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써. 쓰고 그래서 드디어 대리인인 제보자 지 씨를 만나게 돼. 지모 씨를 만났습니다. 맞지? 예. 그러면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자 내가 정리를 했어. 예. 자 뭐라고 말씀 주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모당님? 그렇게 따지 보면 또 크게 문제는 아니, 없네요.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이동재 기자는 자기의 신념에 기초하고 자기의 판단에 기초해서 확신에 차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취재를 한 거잖아. 이 기자 개하는 친구네. 이 친구. 또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 저도 학증표에 빠져 있어가지고. 야, 하여튼 자기의 믿음에 기반해서 기사 그러니까 여기서 취재를 하는 거네. 내가 지금 여기서 추린 거에는 예를 들어서 유착 부분은 싹 빼고 뭐 검사장을 팔았느냐 아니면 검사장을 직접 통화했는지 빼고 협박이라는 방법을 썼는지 안 썼는지 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고 네.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자 이 문제가 이런 접근법이 이동재 기자 한 명에게 해당이 되는 일탈행위냐 그리고 일탈이라고 볼 수 있느냐 나는 이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는 건데요. 아, 재밌다. 자 이동재라는 주어를 그냥 기자 일반으로 한번 바꿔봐. 그리고 극혐 대상도 친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해서 상대 진영. 그래서 나는 진보 성향의 기자야. 그래서 보수가 싫어. 그래서 보수를 한번 바꿔봐. 그럼 어떻게 될까? 똑같네 진짜로.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똑같네요. 신념을 갖고 취재 활동을 하는 거네.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그러니까 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그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기자의 작업 어떤 과정을 한번 잘 봅시다. 네. 기자는 매일 정보를 취득을 해요. 그렇죠. 정보를 취득을 하면 그다음에 선별을 해. 자, 이 과정에서 선별 과정에 기사의 밸류를 정보의 밸류를 판단을 하잖아. 정보 가치를 판단하는데 그렇죠. 정보 가치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에는 자신의 주관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신념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 회사의 가치. 판단 그렇지. 오케이. 회사의 가치. 오케이. 그것도 인정. 이게 여기에 개입한다는 얘기거든. 그게 결국은 아까 확증 편향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서 얘기했던 가치관, 신념, 판단하고 뭐가 다른 건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자는 1차로 정보를 얻으면 거기서 이제 언론계 은어로 야마를 잡고 야마를 잡는다 그러죠. 야마를 딱 잡아놓고 야마의 틀에 맞춰서 2차 취재에 나서잖아.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하면 정보를 취득하면 자신이 요걸 갖고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그걸 야마를 그렇지. 잡는다 그런 그렇지. 거죠. 야마 잡은 다음에 그 위에 또 거기에 기반해서 취재를 2차 취재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게 그렇죠? 전형적인 확증 편향의 발동 과정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언론이 다 똑같네요.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가치관 신념에 따라서 야마를 잡고 야마에 부합하는 정보를 이제 그 확보하기 위해서 2차 취재에 나서는 과정이 확증 편향 과정하고 뭐가 다르냐고. 와, 이거면 이래 되면 이동재가 그냥 언론 그냥 그 작동한 툴에 대해 그대로 작동한 거랑 마찬가지 내 말씀이네요, 형님. 바로 그거지. 그래서 좀 전에 이동재라고 하는 주어를 기자로 바꾸자겠어. 네. 그럼 이번에 기자라는 주어를 언론으로 넓혀도 그래도 큰 상관 없을 것 같은데. 똑같아. 제가 하나만 예를 네. 들어봅시다. 이제 해외 언론을 우리 언론이 인용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해외 언론에 이제 그 크레딧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진보 성향의 언론, 네. 보수 성향의 언론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언론사는 저마다의 가치관, 신념, 색깔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야. 오히려 그게 없는 언론사가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지점에서 내가 진지하게 물을 게 성립이 되는 거지. 네. 언론사든 기자든 특정한 가치관이나 특정한 신념이나 특정한 판단을 갖는 게 잘못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보수 저중동은 조금 아니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 네. 나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네.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아니 신념을 엄밀하게 갖는 건 괜찮죠. 예. 가치관과 신념도 없는 언론사고 안 돼, 기자라면 그건 안 돼. 진짜 안 돼. 아니 상상을 해봐. 오히려 그게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그렇죠. 이미 언론 학계에서도 언론 학계에서 옛날에 고전적인 저널리즘에서는 덕목으로 중립성, 공정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립성은 없다고 이미 언론 학계에서도 대체됐던 컨센서스 형성이 된 게죠. 중립이란 건 없다고. 그렇죠.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중립이 없고 백지가 어디 있냐고. 안철수 그러면 언론사 기자의 자격이 없는 거지 오히려 그렇죠. 까놓고 얘기를 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냐고. 그러니까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게 존재하죠. 보수 성향의 언론사, 진보 성향의 언론사, 그러니까 중립 성향의 언론사는 없어요. 그게 말이 그렇지. 됩니까? 좋은 말. 그게 말이 됩니까? 중립 성향의 언론사. 야, 이 극중주의 언론사네, 이 언론사 이런 데가 어디 있노?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네. 가치관을 갖고 있다, 신념을 갖고 있다. 이거는 당연하다. 문제가 아니라는 예. 거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야기를 할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보 취득 과정을 왜곡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그게 거지. 가장 문제라는 거네요. 형님. 그래서 어떤 취득한 정보를 갖고 기사를 쓰는데 기사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문제라는 거지. 그렇게 놓고 본다면 문제의 핵심은 가치관 신념이라는 색깔이 아니라 합리성이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야. 아, 합리성 있어야 합리성이라고 된다. 하는 게 뭐야? 아. 내가 주장을 펴는데 저 사람의 주장은 좀 합리적이다. 저는 그거는 내지 맹목적이다. 법률가 아닙니까? 오, 예, 얘기 좀 해줘봤어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거지. 증거요. 막 쓰지 말라고. 어. 그래 기레기 소리 듣죠. 그렇지, 바로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특정한 어떤 그 입장에 경도되어 있느냐. 네. 나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 오히려 그것이 고전적인 저널리즘 얘기하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합을 하는 거지. 네. 그 자체가 문제는 안 돼.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풀어내는가가 핵심적인 문제다. 합리적으로 합리성이 핵심이다라는 거지. 근거를 갖고 합리적으로 주장을 하면 언론으로서 그게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다라는 그렇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합리성의 반대에 맹목성이 있다고 한다면 맹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근거도 없이 그냥 자신의 가치관 신념을 갖다 들이미는 거야. 나몇 군데 또 올라 또 얘기 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우리는 대굴박 이렇게 내 말이 다 맞다 내 말이 다 맞다 그렇지. 증거도 갖다 없이. 들이미는 거 네. 이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핵심이 합리성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합리성을 구현하는 그러면 실천 덕목이 뭐냐? 내가 볼 때는 증거를 확보하는 근거를 그게 확보하는 공정성이다.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네. 뭐냐면 정보라고 하는 거 흩어져 있고 때로는 정보가 조각조각의 사실이 상충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변호사니까 더 잘 알 거 네, 아니야. 많죠. 그지? 많은 정보들이 이런 있으니까요. 경우에 뭐냐 확증 편향이 왜 나쁘다고 하냐면 의식적으로 요거만 봐. A와 B라는 그러니까 정보가 서로 가리키는 바가 달라 상충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자기의 가치관 신념을 앞세워서 요것만 채택하고 요거는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경우가 문제인 거지. 이게 실제로 조국 뭐 재판 예를 들면 조금 망하긴 한데 수사 과정에서 조국 그 일가가 유죄라고 계속 썼던 그 언론사들이 많잖아요. 재판 과정에 가서도 아침에는 검찰 신문하고 예컨대 오후에는 변호인 반대 신문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앞에 것만 내고 말아요.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학증 편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정보가 예. 상충될 경우에 두 개 나오잖아. 두 개 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정이 내려질 거야. 이 두 개의 정보에 동일한 가치를 매기고 그렇죠. 공정하게 두 개를 다 저울 위에 올려놓고 같이 봐야 되는 거야. 보다가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쪽은 빼버린다고요. 그렇지.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그 개념이라는 중요하네.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왜 들어준 게 이것 너무 좁은 의미로 보지 말고 네. 등 깔아놓고 일단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정하게 그걸 바라보고 거기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이게 공정성이다. 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공정성을 구현하는 걸 방해를 하고 막는다라는 거잖아. 네. 그잖아. 확증 편향이 그게 제일 문제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새로운 얘기가 아니야. 이미 저널리즘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야.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저널리즘은 바로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이미 저널리즘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두 가지야. 저널리즘에 이런 안전장치 있는데 있어. 조중동 왜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크게 두 축인데 뭐죠? 뭐냐면 뭐죠? 하나는 첫째는 크로스 체킹이야. 크로스 서로 체크하는 거. 두 번째는 게이트 키핑이야. 자, 게이트키핑 뭐지? 언론사 내부에서 크로스 체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기자야. 네. 기자를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보를 막 수집을 했는데 A라고 하는 정보와 B라는 정보가 서로 충돌을 해. 이렇게 되면 이 정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이 정보를 주장한 어떤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봐. 네. A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과 B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
A의 증언과 B의 증언이 다르다. 엇갈려. 달라.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A의 어떤 증언도 듣고 B의 증언도 듣고 더 나아가서 제3자가 있다면 그렇지. 제3자의 어떤 이야기까지 다 크로스 체크를 한 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하죠. 결론을 내리는 그게 크로스 체킹이야. 그게 재판의 기본 원리셨거든요. 그게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더니 상충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는 등가로 놓고 일단은 전부 다 비교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크로스 체킹을 하라. 기자의 어떤 정보 취득 과정에서 저널리즘이 강조하는 덕목이 바로 크로스 체킹이에요.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는 그치? 크로스 체킹은. 네. 이게 예. 근데 여기에 입맛이 그러니까 먼저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갈수록 이 크로스 체킹 기능이 떨어져. 왜 그러냐면 그렇죠? 뭐 기레기 욕하면서 기자의 어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정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네. 뭐냐면 하나만 얘기를 하면 이제는 일간지가 아니라 초간지라고 그래요. 초간지는 뭐죠? 초간지가 뭐냐면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다음에 초 단위로 기사가 나와. 진짜 금방 나옵니다. 초간지가 되어버린 상태에선 크로스 체킹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화해서 물어보든지 뭐 만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적 여유와 정신적 여유가 있어야 될 거 그게 아니에요. 전혀 없죠. 왜냐하면 언론사에서 빨리 내라고 하고 있고 옆에서 왜 뭐 하냐? 야야야 저기 다 나왔어 저기 조선일보, 조선 TV조선. 근데 너희들 채널이 뭐 하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베끼잖아. 남의 거 베끼죠. 그다음에 베끼는 거 둘째치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사 보면 재미있는 게 거잖아. 당사자인 아무개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너무 무책임한 이 거 얘기는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사에서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거의 다 요새 최근에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크로스 체킹이 안 했다는 얘기야, 저 얘기는. 연락 안 된다 해가지고 안 된 걸 그대로 내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죠? 아니 물론 그 이 법률적으로는 예외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긴급을 다투는 사안일 경우 공익에 부합하는데 긴급을 다투는 사안인 경우에는 그렇죠.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지 그게 아니고 인정이 안 돼. 아주 이게 사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어떤 얘기를 듣지 않고서는 이게 기사화 될 수 없는 내용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걸 무조건 확인해 봐야 예를 되는 들어서 거죠.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내가 아주 그 진짜로 어떤 그 엄청난 그 저기 빨대를 딱 확보를 해서 북한의 남침 조짐이 보인다. 그러니까 라는 정보를 입수했어.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나지. 근데 크로스 체킹을 하고 저 김정은 위원장이신가요? 혹시 남침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뭐 하시는데 얘? 남침하십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건 거죠. 말이 안 되지. 이런 거 내야지 기사를. 이건 뭐 반농담으로 아니, 하는 농담이지만. 얘기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크로스 체킹을 한 다음에 나와야 된다는데 근데 무책임하게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전화 연락이 안 닿기 때문에 뭐 연락 시도를 했지만 저는 했어요. 했는데 안 안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귀책 사유는 당신한테 있어요라는 식으로 하고 그냥 그렇죠. 게이트키핑이 뭐야? 기자가 기사를 출고를 하면 담당 데스크에서 원고를 봐. 기사를 데스킹 과정이지. 데스킹 과정이 계속 올라가잖아. 네. 그렇잖아. 이게 근데 취재 과정에서도 성립이 되겠지. 그러니까 정보 보고를 하고 지금 야마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네가 볼 때 잘못된 아니야. 하지 마. 오히려 이쪽으로 한번 해봐. 내지 여기도 같이 알아봐. 이 모든 과정이 게이트키핑 과정이야.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돼. 왜? 자, 기자는 성이 초 씨야. 초 기자가 쓴 기사를 성이 록시인 데스크가 데스킹을 해. 잠깐만, 그럼 어떻게 되겠어? 록은 뭔데 형님? 초록은 동색이야. 이거 오늘 유머가 있다 형님 오늘. 그잖아. 거의 처음 웃긴 거 아시죠? 아 그래? 예. 초 씨랑 록 자, 씨랑. 근데 문제는 언론사가 요즘은 이상하게 이념 집단 비슷하게 돼가면서 네. 데스크나 기자나 똑같아요. 초록이야. 가재와 개야. 초록이야. 이러면 게이트키핑 과정이 제대로 되겠냐고. 사실은 걸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똑같은데 뭐. 구조적으로 확증 편향을 제어해야 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오히려 구조적으로 확증 편향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잖아. 맞습니다. 확증 편이 더 강해지고. 오히려 록 데스크가 록 데스크가 의 가치관과 신념이 초 기자의 야마 설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면서 그냥 까른 대로 이렇게 써. 초 기자가 뭐 하면 야 내가 야마 정해줄게. 록 이렇게 데스크가. 써? 이렇게 써.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데. 정말 구조적으로 정말 문제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잖아. 이게 뭐냐면 언론사 내부의 내재적인 문제야. 그렇죠. 근데 아까 내가 했지 2단계를 짚는다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 외재적인 요인이야.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 상징적인 사례가 이래서 한동훈 검사장이잖아. 물론 한동훈 검사장이 며칠 전에 입장문을 내놨어. 본인 아니래요. 나는 아니야. 아니라는데 뭐. 명예훼손을 법적 대응한데 무서워. 그러니까 아우, 우리 여기
사실이라면 면 아닌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이라면 이라는 가정 화법에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보지 자, 마세요, 청기누설 그냥. 자, 보지 마세요. 예. 아까 했으니까 언론사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기자의 자각 과정에서 확증 편향이 발동될 여지는 거의 구조적으로 내재돼 있어. 네. 근데 여기서 외부 요인이 개입해 들어오면 이건 더 강화가 되는다라는 거야. 자, 뭐야? 예를 들어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지금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동훈 검사장의 역할은 뭐야? 이동재 기자의 가치관, 신념, 판단을 공유하는 동지야.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앤드 유시민 이사장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공유하는 동반자야. 동반자고. 그다음에 이동재 기자의 정보 취득을 지원하는 후원자야. 아, 좋다. 동지이자 동반자자 후원자 이렇게 같이 있네. 형. 그러니까. 같이 있네 채널에 검찰하고. 바로 이게. 비슷하네. 생긴 그렇지. 것도. 그러니까 세간의 관심은 검사장은 이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은 이거 일탈행위 아니냐.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지만 네. 동지이자 동반자이자 후원자로서의 취재원의 작용. 네. 어려운 말을 쓰면 플레이. 문자 쓰면 좋습니다. 플레이는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속 일어났던 거죠. 네. 그잖아. 그것이 심지어 가치관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기자에게까지 플레이를 해. 어떻게 정보 하나 턱 던져주면서. 그 한동훈 당시 뭐 지금 검사장이지만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 이게 어디서 벌어져? 기자실에서 벌어져. 기자실에 와서 전화를 하면서 뭐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좋은 거 하나 있는데라고 살짝 던져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검찰 출입 기자들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네. 논란이 됐었잖아. 이때 출입처에서 폐지 얘기가 나온 게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폐지하자라고 계속 한 게 너무 출입처에서 그런 걸 받아서 그냥 받아 써먹기, 받아 쓰기 그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 청기 누설 1탄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카르텔의 유착 정도가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론과 검찰의 유착. 그렇지. 예. 그다음에 4탄에서 언론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언론 개혁에 추진하는 힘이 달라질 거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대로 자, 됐어요. 예. 결국 이게 뭐냐면 조금 지금 그때 했던 얘기를 여기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바로 이런 외부의 어떤 플레이에 외부 플레이의 공간의 면적과 파워의 레벨을 규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 좀 쉽진 않. 조금 여기서도 딱 막히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간 면적과 그러니까 파워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정치 지형이 달라지니까 외부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자 하는 플레이어들의 어떤 활동의 그 작업의 어떤 동기와 목적이 제한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보는 눈이 많아지는 거니까 조심을 하게 되니까 파워의 레벨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게 되고 바로 면적도 줄어들고. 그래서 내가 이건 언제 한번 그 기회 되면 한번 작심하고 분석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총선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검찰 관련 보도를 보면 미세한 지금 흐름의 변화가 있는 거 알아? 그래서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네. 오늘 여기서는 간단하게 간만 그러니까 보이고 끊겠지만 몇몇 언론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친검찰이었다가 네.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내지 감시 모드로 돌아선 언론이 몇몇 있어. 몇 군데 있습니다. 있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 언론이 대오각성에서 그랬겠느냐? 조금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 아니면 지금 총선 이후에 정치 지형의 변화. 아. 결국 여기에 어떤 그 규정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예. 아무튼 그것만 잠깐 찍고 이 총선으로 인한 정치 지형의 이 그 정치 지형이 조그맣게 했던 외재적인 요인, 이 플레이의 범위와 강도를 조절하는 건데 그잖아. 네. 근데 문제는 자 그러니까 모든 건 정치다. 정치가 이 언론판도 바꾸고 다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되는 거지. 왜? 정치 지형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니까. 그잖아. 정치 지형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어떻게 바뀌는 거지. 20년 후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언론 개혁이라는 얘기로만 초점을 맞춰서 간다면 결국은 근원은 내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천착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듯한데 예, 좋습니다. 해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해법을 알려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언론계 내재적인 문제가 보수 언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냐 까놓고 해서 그렇지도 않아. 진보 언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야. 경향신문 얘기하는 건데 형 맞죠? 아니 경향신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다음에 여기서 한겨레? 얘기하는 게 페이퍼 신문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야. 그잖아. 오마이뉴스도 문제 있다 이 말이네 형님 그죠? 뭐,
그냥 달라고 알겠어요. 진보도 마찬가지다. 진보 언론도. 결국은 사람들이 기레기라고 욕하는 이유가 뭐야? 가짜 뉴스 내보내고 편향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아요. 다른 말로 하면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있다는 문제 의식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구현하는 것은 이미 나왔다고 했어. 크로스 체킹하고 게이트 키핑 확실하게 하면 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87년 6월 항쟁 이후에 30년의 언론 개혁의 역사에서 시도할 건 다 해봤어. 예를 들어서 그 과거에 어떤 편집국 내지 보도국의 민주화도 추진을 했어. 보도국 민주화, 보도국장 뽑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언론사도 되게 까 문화가 되게 심해. 네. 군대 문화가. 네. 근데 이거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냐면 게이트키핑이 오히려 왜곡된다고 해서 그렇죠. 편집국의 민주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도적인 방책으로 해서 뭐 국장 임명동의제니 반동의제요? 중간평가제니 네. 공정보도위원회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편집규약 신설이니 할 거 다 해봤어. 다 했는데 그지? 그런데 별로 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기레기라는 얘기는 더 성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예. 언론 내부의 자체적인 어떤 개혁 움직임은 무조건 오라. 계속해야 돼.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말이 안 돼. 내부 근데 조건 맞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총선 참기는설 언론 개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내부에서 그렇게 해서 밖에서 그러니까 치는 충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동력이 여기서 공급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보루가 뭐냐?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네. 마지막 보루가 바로 피드백 구조. 피드백 구조가 활성화돼야 된다. 조금 어려워지는데 피드백 구조. 독자 힘, 시청자의 힘으로 그래서 정확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히려 확증 편향에 빠져서 이상하게 나온 어떤 기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쳐주는 작업들. 그렇게 돼버려서 오케이. 한 기자가 데스크하고 맞짱 못 뜨잖아. 까놓고 얘기를 해서. 그잖아. 그러면 기자가 독자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내지 부장이 기자에게 그러니까 시청자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보니까 이 댓글을 보니까 이거 조금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부장님?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 예. 그다음에 계속 의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그런데 이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왜요? 피드백 과정이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시민사회가 분열돼 있어. 시민사회가 분열이 되면서 진영 논리가 갈수록 득세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서 진보 보수 이렇게 갈라져 그렇지. 있잖아요. 피드백 시민사회가. 구조마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까 그 초기자와 록부장 얘기를 했는데 동색화되고 있어. 쉽게 하면 재밌네요. 피드백도 동색이다. 피드백까지 동색화가 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예.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 취재 대충 해. 취재 대충 하는데 자기의 가치관과 신념에 맞게 그냥 버무려. 그렇게 버무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가치관과 신념에 공유하는 독자나 시청자한테 던져. 그러면 그러니까 독자나 시청자들이 사이다. 서이다. 아이고 시원한데. 사이다. 너무 좋아. 야, 이 기자 이런 것도 했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언론사나 기자는 어느 순간부터 계속 이것이 악순환 고리가 되면서 부화 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초록, 동색, 부화, 내동. 예.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쉽게 편하게 가는 거지. 맞네. 다시 말해서 정보를 크로스 체킹을 하고 이 정보가 맞는지를 끊임없이 어떤 게이트 키핑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정보를 최대한 어떤 담아냄으로써 정확성을 담지하고 그다음에 이 정보만 이야기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다른 정보까지 그러니까 같이 보여주면서 다른 정보를 같이 보여준다는 것은 이 정보가 근거라고 하는 것에 자기의 어떤 믿음이 있을 때만 비로소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렇지. 라고 할 수 있는 반대편 것도.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서 합리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안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입맛에 맞는 걸 그러니까 던지면 막 몇십만 몇백만이 나오면 누가 노력을 하겠냐고. 그건 그러네요. 조선일보에서 예를 들어서도 경향신문에서 아니면 TV조선에서 아니면 오마이뉴스에서 다른 취지의 기사나 그걸 잘 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댓글이나 독자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선 집중 같은 경우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 우리는 뭐 좋죠. 중립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까 중립 없다고 했잖아. 아무튼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경계를 하고 있는데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욕하는 게 청취자들의 저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런 거죠. 사이다를 선호하는 건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자는 시청자도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이 있으니까 내 신념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좋죠. 기본은.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것을 선호한 것을 어찌 본다면 너무나 인지상정인데 다만 건데, 예. 사이다를 선호하는 건 좋은데 사이다의 성분과
함량은 좀 함께 봐주라. 아 좋다 좋다 이 말 좋다. 그치? 사이다는 진짜 다 먹을 또 좋아하는데 그렇지. 성분하고 이게 제대로 만드는 사이다인지 쉽게 하면 화학 성분에 달라. 설탕을 넣느냐 아니면 아하. 자연 성분에 설탕을 넣느냐에 따라서 아,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 옳습니다, 그게 결국 옳습니다. 합리성이라는 거야. 그게 합리성. 그렇죠. 같은 편에서 같은 이야기를 해서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아 뭔가 니네 좀 너무 날림인 것 같아. 그래요. 부실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따끔한 것이 들어와야 거기서 뭐냐면 크로스 체킹을 하더라도 하고 게이트 키핑을 하더라도 하는 건데 좋다, 좋다. 아 박수 사이다. 무조건 좋아요. 사이다. 그럴 필요 없다는 너무 통쾌해요. 거죠. 이렇게만 해버리면 누가 노력을 하겠냐는 거예요. 야, 근데 형님 지금 보니까 보수한테 또 하지만 진보 진영한테 쓴소리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 그렇죠? 맞죠? 나한테도는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나한테도. 형 중립이시네요. 모르겠습니다, 형님이 뭔지. 예. 그러면 형님 끝나고 가지 말고. 그러면 이제 요새 언론 개혁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징벌적 손해배상. 그 얘기 많이 하는 거 알아. 그리고 종편을 지금 TV조선 이제 거의 끝났어요. 하나 더 걸리면 승인 취소되는 상황이거든요. TV조선 같은 경우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아니, 자 보자고.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명예훼손을 하나 걸렸어. 그럼 거덜이 날 수준이 된다고 쳐봐. 네. 그럼 무서울 거 아니야. 무섭죠. 그지? 네. 큰일 날 거 아니야.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한 번 할 거 두 번, 세 번 크로스 체킹 더 할 거고. 좋은 거 아닙니까? 게이트 키핑 더 할 테니까 그건 나쁠 게 전혀 없어. 좋은 거 같은데 형님 저는 그거는. 나쁠 게 전혀 없고 이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잖아. 네. 전혀 없어.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륙법 체계냐 영미법 체계냐 과연 도입이 가능하게 입법이 되겠느냐 이런 논의는 다 빼고 네. 됐다고 쳐. 치고.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누가 내리나? 법원이 내리죠. 그러면 법원이 개혁되지 않으면 그게 되겠나? 아 법원이 또 개혁돼야 된다. 아까 그래서 총선 청년에서 일탄에서 그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카르텔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 그잖아. 그다음에 종편 승인 취소. 종편을 그 승인을 내주는 데에는 조건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미달된다면 당연히 취소하는 게 오히려 맞지. 취소 안 해주면 그게 더 문제지. 이상하죠. 그렇지. 네. 근데 그러면 언론 개혁이 바로 저절로 이루어지나? 아니 그럼 조금 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여기서 아주 그 단순 무식한 거 하나만 그러면 던집시다. 네. 지금 종편보다 그거 유튜브 채널을 더 많이 보지 않나? 훨씬 많이 봐요. 그거 가세연 뭐 이런 거 신의 한수.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네.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 근데 이것만 되면 뭔가 다 될 것처럼 만병통치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라는 얘기야. 그건 아니라는 거라고. 그잖아. 네.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물고기야. 물고기고 물고기이기 때문에 물고기는 어디서 놀아? 물에서 놀아. 결국은 물이 중요한 거야. 그 물이 뭐야? 독자, 시청자의 어떤 시민 사회라는 거네요. 그 그치. 물이. 예. 결국은 독자이자 시청자자.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판가름 난다. 그래서 내가 너무 원론적인 것 같지만 총선 청기 누설 언론개혁편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오늘 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이다 좋아하시는 거 좋은데 성분과 함량도 좀 따져가시면서 좋아하시라고 하는 이야기도 결국은 물이 그러니까 1급 수냐 4급 수냐에 따라서 어종이 달라지는 거라고. 그잖아. 보는 사람도 또 독자도 시청자도 정말 빠가사리가 몇 급수에서 살아? 빠가사리가. 1급수 정말 좋은 세상 아닌가? 몰라. 반대인가? 그러니까 빠가사리라는 어종 이름이 너무 좋아갖고. 빠가사리요. 빠가사리. 그지? 1급수에서만 사는 그 어종이 있고,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물반, 고기반. 아니 물반, 똥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예. 엄청 혼탁한 물에서도 사는 것도 있어. 그렇죠. 그지? 예. 어? 그런 물고기도 있어요. 그잖아. 붕어도 잘 살아요. 붕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그래도 뭔가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보도하려고 하는 언론사 기자도 있고, 네. 유튜브 어떤 그 채널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뭐 근거고 나버리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내피셜로 갔다가 그냥 감정선 자극하면서 슈퍼챗 받고 하는 것도 있어. 네, 그런 데 있죠. 그럼 어떤 게 득세하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좋은 결국 얘기네. 물에서 좌우된다는 거야. 이야. 그 얘기가. 그 이동재가 많은 걸 보여줬네 결국은. 그래서 아까 이제 이동재 언론 개혁을 외치다. 진짜 외쳤다 이동재가. 온몸으로 외쳤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한 개인의 어떤 일탈적 행위로 보지 말고 이게 나오기 때문에 구조적인 우리 구름이잖아. 그렇죠. 구름이죠.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그 근원을 찾아가서 이거 뿌리 뽑지 않으면 제2, 제3, 제4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재
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검언유착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네요. 지금 언론 환경의 언론 시스템에서는 제2의 제3의 이동재가 나올 수 있고 아니 그게 나오면 안 나올 된다는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난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있을 다만 거라고 본다?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뿐이다. 그건 제대로 된 언론이 아닌 거잖아요. 또 그거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면 결국은 중요한 거는 보는 독자, 구독자, 시청자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잘 보고 좋은 물을 만들어줘야 된다. 네, 오늘 이야기를 한 게 이제 그 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더 본질적인 문제는 먼저 짚고 그다음에 근데 수사 결과는 나는 그냥 이동재 혼자 한 걸로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핸드폰이나 끄시고요. 네, 네, 아무튼 네. 그 결과를 한번 보고 네. 내가 볼 때는 만약에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검찰 개혁 이야기는 다시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 더 세게.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예, 더 세게 또 해야 그건 되고.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네, 자, 청기누설 8번째 시간. 야, 이동재로 시작된 언론 개혁의 몸부림. 이거 참 크게 뭐 얘기를 했는데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는 아마도 9화 때는 검찰 개혁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저도 활약을 조금 하겠습니다. 네. 많이 그때 네, 바꿉시다. 뭘 바꿔요? 뭘 바꿔 형님 다 역할 하세요. 체인지. 역할을 뭐 아는 게서 내가 하지. 뭔 소리야. 그렇게 너무 겸양을 하면 그지. 오늘 언론 개혁은 되게 좋은 얘기가 많아서 너무 좋았는 것 같아요. 네. TV조선 사랑해요. 안녕.